미국이랑 다른 게 뭐냐면 한국은 답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지금 다 한강 벨트, 한강 라인으로 모이고 예. 서울 아파트로 다 오잖아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인종 다양하죠, 국적 다양하죠, 직업에 따라서 그냥 그 동네에서 안분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지 뭐 계층을 뛰어넘을 생각조차 안 하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나는 당신이 미국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의 저자 고미연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분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하시고 이주하실 때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돕는 GFA의 고미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새 유튜브 채널 많이 보이던데요. 네, 요즘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한 거예요? 저 뭐 너무나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저도 이제 한국에서 다 공부하고 대학까지 나와서 미국에서 한 2년 정도 금융권에서 인턴을 했어요.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한 12년이나 무려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던 거예요. 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SKT. 네, SKT였는데 예. 그 SKT가 저 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 T자형 인재예요. T자가 뭐냐면은 여러 그 분야에서 여러 경험을 쌓고 그 중에 하나를 집중해서 팔아. 이게 이제 T자형 인재인데 제가 부서를 한 5군데를 다녔거든요. 원래 그렇게 많이 안 돌거든요. 근데 예. 2년마다 예. 일단은 예. 순환 배치는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입사원 때는 마케팅 전략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요금 전략 이런 걸 했고 그 다음에는 또 영업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상품 기획 부서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획자, 앱, 어플리케이션 막 웹사이트 웹 클라이언트 있잖아요. 그 클라이언트 그 기획하고 그런 상품 기획자로 한 2년 일하다가 그 재무부서로 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텍스를 7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경험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기 위한 다양한 경험을 이 회사에서 다 배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부동산 경력이랑 연결되는 고리는 없잖아요. 네네. 어떤 계기로 부동산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너무 사업이 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실. 그리고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게 마켓컬리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대학생 때 그걸 하려다가 망했고, 근데 이제 대기업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부모님이 무슨 사업이야 빨리 회사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계속 사업이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대기업들이 겸업을 금지시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임대사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고, 국내 부동산 투자를 13년부터 공부하면서 첫 번째 투자를 14년에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빨랐던 거죠. 왜냐면 제가 그때도 20대였거든요. 그쵸. 그래서 투자를 하고서 이제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근로소득에 그냥 정말 근로소득만 바라보고 이 대기업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뭔가 승진을 해가지고 부자가 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깨닫고 부동산 투자를 막 벌리면서 다주택자가 돼요. 그랬는데 제가 이 투자하는 거를 또 정리벽이 있어가지고 그게 제 인생을 바꾼 건데, 칼럼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투자한 거를 다 정리해가지고 기록했거든요. 그러다가 17년부터 이 정책이 막 1년 동안 27번 나오고 부동산 정책이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때 무엇보다도 부동산으로 뭐 좋은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정말 불로소득 막 거의 그때 굉장히 탄압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되겠다, 해외를 봐야 되겠다 해서 뭐 베트남, 일본, 뭐 다른 필리핀도 보고, 그러다가 미국에 여행을 갔는데 미국이 생각보다 너무 싼 거예요. 그리고 월세도 높아. 그래서 미국의 첫 집을 19년에 샀어요. 근데 이걸 또 제가 다 정리했거든요. 그걸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책을 쓰게 된 거죠. 근데 그 책이 나오고 나서 막 자문 요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 안정적인 대기업을 빵 차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네요? 21년에 나왔으니까. 그럼 진짜 정말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이거를 글을 쓰고 책을 쓰고 이렇게 나갔다. 네. 근데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다주택자가 되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때 어린 나이부터 벌써 제가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또 막 저 욕먹는데,
그 에코백만 들고 다니고 생긴 거에 비해서 제가 네. 정말 검소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근데 그건 있었어요. 왜냐면 더 잘 아시겠지만은 13년, 14년에는 막 1,000만 원으로도 투자할 수 있었거든요. 안 살라 했죠, 사람들 집을 애초에. 안 살려고 네, 그랬잖아. 네, 네. 저는 그거 뭐 집 산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얼마나 뜯어말렸는데, 근데 제가 첫 투자를 2천만 원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 돈이 2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물론 이제 저하고 남편하고 같이 맞벌이로 돈을 모았고, 그리고 뭐 저희가 그렇게 과소비도 안 했고, 애도 되게 늦게 가졌거든요. 저희는 진짜 늦게 애를 낳아서 어떻게 보면 그 시드를 마련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2천만 원 가지고 정말 손품으로 서울 여행을 떠났거든요. 그 필터를 걸 수가 있어요. 2천만 원으로 딱 갭을. 그런 다음에 내가 2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집을 1호선, 2호선, 3호선, 8호선, 그땐 9호선도 없었어. 8호선까지 다 찾아다녔는데 하나가 딱 걸린 거야. 그래서 어쨌든 첫 투자를 했고, 그걸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4천을 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금을 벌어도 수익률이 100%잖아.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런 세상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불리고 뭐 첫 투자 2천만 원 하고 그 다음에 또 5천만 원 하고 점점 이제 사이즈를 네. 키운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드를 불려나가고 국내에서 불린 다음에 이제 미국에 첫 집을 마련하게 되면서 네. 이제 되는 건데, 첫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얼마 했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저는 일단 미국도 분양권을 샀고요. 그리고 한국이 네. 특히 서울 아파트가 비싼 거예요. 미국은 굉장히 가격이 뭐 진짜 10만 불짜리 집부터, 물론 이제 그 상한이 없어요. 미국은 그 정말, 우리나라는 초양극화가, 이건 양극화도 아니야. 미국은 미국에 비하면. 근데 정말 10만 불짜리로 10만 불짜리 집부터 지금은 많이 가격이 올랐지만, 제가 이제 19년에 샀으니까 저도 처음에는 분양권 투자를 했고요. 분양권은 아무래도 초기 투자 자금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한 20% 내거든요. 그러면은 뭐 5억짜리 사도 1억으로 일단은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3년 정도 걸려요. 3년 동안 미국은 좋은 게 또 뭐냐면 중도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잔금 치르면 돼요. 그래서 대출도 외국인도 70%까지 나오거든요. 물론 지금 금리는 높지만, 그러면 마지막에 잔금으로 20%만 또 마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물론 이제 주식이나 코인보다는 투자 금액 자체가 많이 필요는 한데, 그래도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보통 생각하면 이제 미국 집 하면 단독주택 싱글하우스 보는데, 투자한 게 싱글하우스예요? 저는 처음에는 네. 이제 콘도미니엄을 샀어요. 하와이에 콘도를 샀고,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투자이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관리가 편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가 아파트에 너무 친숙하니까 어떤 걸 딱 보면은 이게 로얄동 RR이라고 하잖아. 로얄동 로얄호가 딱 나오는데, 네. 단독주택은 모르겠는 거예요. 미로죠, 미로. 미로잖아요. 그래서 너무 타입이 다양해가지고 제가 이거는 내가 정말 판단이 어렵다. 그래서 저는 콘도를 샀고, 또 세 번째는 콘도가 또 가격이 싸요. 단독주택은 대지 지분이 넓어서 일단 일반적으로 그쵸, 비싸요. 그쵸? 그러니까 또 너무 큰 돈을 첫 투자하기는 저도 겁이 나가지고 처음에는 작은 콘도를 산 거예요. 하와이잖아요, 그래도. 네. 얼마짜리예요, 그럼 그게? 그때 그래도 그때 환율로는 한 10억? 지금. 근데 이제 대출을 네. 70% 받았다니까요. 그래도 사람 심리상 네. 10억이면 한국 집을 사야겠다 생각을 하지. 이거 미국에 지르겠다 이 용기가 안 나지. 우연히 봤다 쳐요, 하와이 가서. 네. 그래도 그냥 그러나 보다 이러면서 보통 돌아오잖아요. 네. 그 사게 된 계기가 있는 거예요? 계기가 이건 성향의 차이인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제가 워낙에 한국에서도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공부를 하면 반드시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은 그래도 주식보다는 그래도 하방이 좀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손해는 보지 않겠다라는 믿음은 있었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저는 아무런 제가 투자할 때만 하더라도 미국 부동산 투자 책이 아예 없었어요. 그쵸. 제 책이 나오고 뒤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가장 최근 책이 막 2008년도에 일본에서 쓴 책이야. 막 저 그거 번역해가면서 읽어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내가 공부를 했는데 뭔가 사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도 그때 환율이 너무 저렴했던 시기이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미국은 전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이 많이 나오고 또 금리가 쌌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좀 더 다르게 저는 환율과 금리도 저렴했으니까 투자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재미를 좀 봤으니까 그 뒤로 계속 샀을 거 아니에요? 네. 몇 개 샀습니까? 그런 게 많이 샀어요. 미국에서만? 네. 주로 어디 지역이라도? 네. 뭐 하와이,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네. 캘리포니아 비싸잖아요. 아 근데 네. 캘리포니아도 이제 LA만 하더라도 뭐 30만 불짜리 집부터 물론 뭐 300만 불, 3천만 불도 있지만 그 아시는 곳이 막 뭐 그런 웨스트 코스트나 또 실리콘밸리, 쿠퍼티노, 팔로알토 이런 데만 보셔서 그래요. 또 굉장히 미국은 다양한 옵션이 있고 한국이랑 다른 게 뭐냐면 한국은 답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지금 다 한강벨트, 한강라인으로 모이고 서울 아파트로 다 오잖아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인종 다양하죠. 국적 다양하죠. 직업에 따라서 그냥 그 동네에서 안분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지 뭐 계층을 뛰어넘을 생각조차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내가 살 거 아니고 투자용이면 뭐 수익률 그 넘버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옵션이 다양해요. 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어쨌든 뭐 지금까지 과정을 치면 뭐 부동산 그러면 경력이나 거래 횟수 뭐 어떻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얼마나 된 거예요? 저 국내에서는 제가 인증한 뭐 등기부 등본 인증한 사진도 올리고 했는데 30건 이상 거래를 했고 다 이득을 본 건 아니고 아 국내 해외 합쳐서요? 네. 그리고 손해도 많이 봤어요, 저는. 근데 그게 제가 부동산 투자 자문을 하잖아요. 그 성공만 한 사람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이제 실패할 순서거든. 근데 저는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또 공부하면 산다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투자의 철학 같은 게 더 정립이 됐는데 사실 막 20대 30대는 뭐 이거 사면 오피스텔도 사고 지식산업센터 공부했으면 지식산업센터도 사고 뭐 저도 손해 많이 봤어요. 아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시도를 다 해보는 거네요. 네. 다 해보고 부딪혀 봤더니 그러면은 그 중에서 낸 결론이 그러면 투자 다 해봤잖아요. 한국 부동산도 있을 거고 그 안에 아파트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뭐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고 그럼 미국도 뭐 부동산 있고 뭐 하다 치면은 제일 그러면 추천해 줄 만한 게 뭐예요? 이 중에서 고른다면? 추천을 이제 어떻게 제가 자문을 드리냐면 그 나의 마치 이상형을 찾아가는 길처럼 그 나의 취향을 찾아가는 여행을 같이 떠나야 돼요. 이게 어떻게 딱 답으로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좀 제가 자문을 많이 하니까 정형화된 게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투자 목적이다, 그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만약에 실거주 집이 마련이 안 돼 있다, 그런데 한국에 살 거야, 그러면 저는 한국부터 사고 오시라고 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한국 안에서 내가 투자를 좀 하겠다라고 하면 신축 사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좀 참아도 재개발 재건축 좀 미안한 말이지만 리모델링 하고 들어가서 몸테크 해라. 저도 몸테크로 시작했거든요. 저도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근데 신축 오를 대로 다 오른 거 지금 그 돈 주고 사가지고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고생하더라도 예산에 맞춰서 재건축 재개발을 사야 그 시간이 어쨌든 치환이 돼서 그만큼의 이제 부가가치가 나중에 내가 차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니 해도 아파트가 최고. 그리고 좀 몸고생을 하시더라도 그 재건축 재개발을 솔직히 샀으면 좋겠고. 그쵸. 그거가 좀 뭐 결혼했는데 우리 무조건 신축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일단 이제 토어제 때문에 좀 쉽진 않지만 뭐 일단 재개발 재건축 단지를 사놓고 그 다음에 정말 신축 살고 싶으면 좀 송도라든지 이런 데도 아니면은 약간 좀만 벗어난 다산신도시 많은데 이런 삼성 이런 데 가서 월세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국내는 그렇고 저는 이제 국내에서 상가 투자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고 상가는 이제 추천드리진 않고 보통은 우리나라는 이제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이 좋고 뭐 정말 시드가 모이신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꼬마 빌딩 상업용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꼬마 빌딩 이런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해외로 본다면 아무래도 지금 저한테 자문 오시는 분들은 뭐 미국이 많고요. 요즘엔 또 두바이, 뭐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도 관심이 많고, 미국 안에서도 뭐 투자 목적에 따라서 또, 그리고 저한테 오는 분들이 이제 미국의 중개사하고 다른 점은, 미국 중개사분들은 자기 주만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전 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100점짜리는 절대 없거든요. 장단점을 다 말씀드리면서 본인이 뭔가 좀 더 취향을 찾아서 그 선호하시는 도시에서 추천을 해드려요. 그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지금 미국 부동산 분위기 괜찮아요? 살려는 사람들 많이 와요? 요즘에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저는 잔금을 계속 이제 치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고객들이 그 현지 분위기를 제일 빠르게 알거든요. 근데 미국 내에서 지금 매수 심리가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일단 그 대출 문의들이, 미국은 대출을 먼저 체크하고 집 사는 걸 들어가거든요. 일단 집을 살 때부터 은행한테 레터를 받아서 와야 돼요. 근데 그 문의가 늘어나면서 제 기존의 고객들에 대한 이제 대출이라든지 뭐 계좌 오픈하시고 그런 일정도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금리 인하에 따라서 매수 심리가 다시 좀 살아나기 시작했고, 또 두 번째는 이게 또 좀 장기적으로 또 본다면 미국 부동산 지금 트럼프가 정말 전 세계 국가 멱살 잡고 미국에 뭐 500조 이런 식으로 투자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발 빠른 분들은 이미 예상이 되는 주들이 있어요.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들이 있어요. 거기에 벌써부터 공장 찾으시고요. 그 지역에 투자를 하거든요. 알아보면서. 그래서 저는 물론 그게 정말 구체화되고 어느 도시가 가장 수혜를 받을 건지는 내년에 아마 정확하게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뻔하잖아요. 그 공장 짓는 그런 기업들이. 그러면 그 지역에 당연히 이제 그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법인이신 분들은 창고 공장 부지부터 찾기 시작했고, 뭐 이렇게 좀 회사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규모의 땅 같은 거 찾고, 10,000평 정도의 땅 찾고 있고, 또 그 우리가 그렇게까지 투자를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개인들은 그 공장 짓고 이제 회사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일자리 늘어나고 사람들 들어오면 집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선제적으로 좀 학군 괜찮은데 집 사놓는 분들도 생기고 있죠. 그럼 보통은 다 집 투자를 많이 하는 거네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집을 많이 사세요. 저는 보통 고객들이 개인 분들이시다 보니까 집을 많이 보시고, 상업용은 또 공실 리스크도 더 크죠. 그리고 덩치 자체가 커요. 네, 그리고 뭐 어떤 법적인, 그리고 주택이 미국이 절대적으로 지금 공급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안정성 면에서 그 주택을 많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이 좁으니까 대충 이제 뭐 신도시가 들어간다 뭐 한다 그러면 그 외곽으로 해서 물류센터 부지라든가 이런 걸 미리 선투자해도 괜찮거든요. 아니면 창고를 미리 만들어 두면 또 이게 잘 나가더라고요. 미국은 그런 접근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미국도 땅이 너무 멀잖아요. 근데 교통, 고속도로 근처에. 그래서 진입하는 메인 고속도로 근처에 물류센터, 이런 거 창고, 공장 부지가 지금 귀해요. 그리고 이제 오스틴, 예를 들면 텍사스 오스틴이 삼성이 테일러시에 공장을 지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해서 많이 올랐는데, 사실 뭐 19년부터 22년까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22년부터 올해 25년까지 많이 빠졌었어요. 공장 가동이 안 됐는데 거기도 요즘 분위기는 심상치가 않은 게, 발 빠른 분들은 이제 다시 또 공장 재개한다고 하고 하청업체들이 쫙 빠졌다가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땅이 지금 귀해요. 그럼 도로변에, 그러니까 미국 보면은 좀 도로변에 장사도 다 도로변으로 되니까 차 주차고 이러니까. 그러면 그 도로변에 땅을 쫙 사놓으면 되는 거네요. 살 수 있다면 사면 좋겠죠. 도로 옆을 살면 실패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워낙에 이제 대중교통이 없고 정말 장시간 운전하다가 딱 주유소나 화장실이라든지 딱 프랜차이즈, 항상 있는 프랜차이즈들이 있어요. 그 근처에 먼저 상권이 형성되거든요. 근데 뭐 정말 뭐, 그리고 뭐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모여 들어가는데 고속도로를 따라서 미리 뭐 선점해 놓으시면 뭐 나중에 좀 장기 투자겠지만은 수익률이 맥도날드 높겠죠. 드라이브스루,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딱 차려놓고 딱 기다리면은 여기로 또 다른 가게들이 모일 거니까. 그쵸. 그럼 미리 옆에 땅도 사놓고 같이 팔고. 그러면 어쨌든 이 집을 사시는 분들이 다 부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통 국내 집은 한 채 입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대표님. 이게 제가
미국에 첫 투자했을 때는 정말 뭐 상위 1%를 위한 정말 부자들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단 그쵸? 말이에요. 네. 근데 많이 대중화가 됐고 정말 그냥 내 옆집에 우리 학부모에 그 내가 아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내 집 마련, 한국에 내 집 마련도 안 하고 미국에 집을 사요? 내 집 마련을 안 하시는 분들은 네. 정말 이주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사드리지만 그래도 네. 국내에서 계속 거주할 거라고 하시면 한국의 집을 먼저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극히 드물긴 한데 일부러 청약 점수 때문에 해외 부동산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와. 그래서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하려고 일부러 더 작게 미국에 투자해 놓는 분도 있어요. 오, 그런 생각은 진짜 상상을 못했다. 와. 그러면 실제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꼭 부자는 아니다 이거네요.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질문을 이럴라 했었거든요. 많은 부자들을 만나지 않았으니까. 아, 무자는 그럴라 많이 했는데. 만나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부자라고 여쭤볼게요. 네. 부자들이 그러면 미국의 부동산을 사는 이유는 뭐예요?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그런데 예상 가능하게도 만약에 대표님이 미국에 관심이 있다. 예. 뭐 때문일까요? 살고 싶죠? 거기서. 예. 진짜 그 이주를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그쵸? 근데 당연히 네. 한국이 안 좋은 점이 있어서가 있을 거고 미국이 좋아서가 있을 거잖아요. 한국이 안 좋다기보다는 뭐냐면 첫 번째는 너무 비싸요. 이제 서울 아파트가 13억이잖아요. 너무 비싸서 서울을 못 사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규제 그리고 대출 안 나오는 거, 뭐 레버리지를 못하게 하는데 부동산에 사실 투자의 꽃은 레버리지가 된다는 건데 그걸 못하게 막아놓으니까 이 두 개 때문에 못하는 거고 그래서 대안으로 상업용 부동산을 많이 보는데 덩치가 너무 크고 공실 리스크가 한국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는데 미국은 좀 더 다른 나라랑 또 다르게 복합적인 게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세금 때문이고요. 절세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1위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는 분들이 보수적인 사람이 많고 이분들이 대표님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깨이신 거죠. 이 한국의 원화 표시 자산으로만 내가 그 가지고 있으면 정말 나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인데 내가 자칫 잘못된 경제 공부와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 가족이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달러 자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부동산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주식이나 뭐 코인도 있지만 비트코인도 사실 달러 표시 자산이잖아요. 네. 근데 나는 부동산을 좀 더 선호해. 이런 분들이 또 이런 안전자산 중에서도 미국의 부동산을 찾으시고 세 번째는 전세가 없어요.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한 월세 수익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그러면 사두면 달러가 따박따박 생기잖아요. 그런 달러 투자 목적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가장 큰 목적이 교육이에요. 나중에 우리 애가 살아도 되고. 예. 동남아는 보통 이제 은퇴나 휴양을 많이 생각하면서 사두는 거고 미국은 자녀를 유학 보낼 수도 있으니까 사놓는 거다. 맞아요. 동남아도 많이 보시죠? 뭐 이렇게 말레이시아도 요즘 많이 보시고 또 베트남 또 태국도 요즘 많이 투자하거든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은 미국 부동산을 선호해요. 특히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녀 유학 가는 김에 그냥 하나 사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좋은 집으로 해가지고. 그쵸.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 저 사람도 장난 아니다 했는데 시간 지나서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결국은 이겨내더라고요. 그런 집들이 또. 그럼요. 그러면 결국 인플레이션보다는 더 벌게 된 거고 그쵸. 환율로도 벌게 된 거고 그럼 자녀 유학비를 그거로 뽑아내는 것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뽑아내고 남죠. 예를 들면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뭐 예를 들면 그런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에 얼바인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오차드위스는 지난 5년 동안 그러니까 매년 IRR이 15% 그래서 2배 됐거든요. 그러면 학비를 뽑고도 남았죠. 그래서 애들 보낸 김에 가장 학군 좋고 안전하고 선호되는 지역에 사두면 뭐 학비며 체재비도 다 뽑죠. 아, 이런 전략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좀 그 분들 좀 만나고 나서 네. 느꼈던 게 이게 좀 팔고 나면은 뭐 다시 한국으로 돈을 갖고 들어오는 편인가요? 아니면 재투자를 많이 하시는가요? 그거는 정말 선택이신데요. 개인으로 사시면 일단 한국의 외국환 거래법상 한국에 돈이 한번 들어와야 돼요. 팔면. 그래서 돈이 들어왔다 다시 나가야 되고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법인을 세워서도 미국은 투자를 많이 해요. 세금이 좀 더 유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법인으로 샀다고 하면은 재투자도 많이 하세요. 미국에 마법과 같은 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1031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6개월 안에 갈아타잖아요. 종전 주택의 양도세를 유예시켜줘요. 그러다가 그 나중에 뭐 정말 우리 가족이 다 이민 갔어. 그러면 그 집을 아이한테 상속해버리잖아요. 양도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계속 이제 재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거잖아요. 더 큰 집을, 그러니까 1달러라도 비싼 집을 계속 사야 되거든요. 아, 싼 집은 안 되고?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진짜 자본주의의 끝판왕인 게 미국의 투자를 못 멈추게 해놓은 거예요. 영원히. 그럼 우리는 안 되지 않아요? 그럼 팔고 돈을 다 들고 와야 된다면서요? 아, 그러니까 이제 법인을 세워서 하는 거죠. 법인을 세우면 이게 가능하고, 네. 만약 개인으로 하면은 다시 팔고 들고 와야 되니까 양도세를 받는다. 양도세 그렇죠. 얼마나 돼요? 양도세가 미국이 최고 과세 구간과 세율이 더 낮아요, 우리나라보다. 그런데 그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다라고 하면 미국에 아무리 적게 냈어도 그 차액 델타라고 하잖아요. 그 델타만큼을 한국에 내야 돼요. 그쵸. 예. 그래서 한국인이시면 그냥 오피스텔 상가 투자한 거랑 양도소득세는 똑같아요. 미국에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에 있으면은 이제 세율이 뭐 높아봐야 뭐 연방정부세랑 주세가 있는데, 주세가 높은 주의 경우에 그 둘이 합쳤을 때 높아봐야 한 35%, 30%? 근데 거의 최고과세 구간의 금액이 2,50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높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뭐 3, 4억만 넘어도 거의 뭐 반 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구간이 굉장히 높고, 미국은, 그리고 양도세 유예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재투자를 계속하면 양도세도 계속 유예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부동산이 더 유연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좀 부자라고 하면은 어차피 그 주택수 제한도 안 걸리니까 네. 인플레이션 해지는 잘 되는 편이죠. 네, 그럼요. 그러면 뭐 큰 돈 들어가도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니까 돈을 넣는 사람들이 좀 많겠네요. 네. 미국이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네. 시세 차익은 정말 잘 나요. 우리나라는 돈이 몰리는데 확 몰려버리잖아요. 집중적으로 몰리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미국은 분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이 없어요. 그런데 많이 역사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많이 오른 데들은 뭐 1년에 15%에서 20%가 올랐다고 하면 가장 많이 오른 곳이고, 그 캐피탈 게인으로. 그리고 그래도 가장 의외로 맨하튼이 안 오르거든요. 워낙 집값이 비싸가지고. 그래도 맨하튼도 5에서 6%는 매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해치를 하죠. 아무리 그 잘 안 오르는 주도. 부자들일수록 고수익보다는 큰 돈을 박을 수 있으면서 인플레이션 해치가 되면서 절세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충족을 되게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미국 부동산이 그러면 한국 부동산보다는 이 점에서는 더 유리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부동산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럼 어느 지역에 갖고 있어요? 하와이하고 캘리포니아. 좋은 데 갖고 있네. 네. 제가 네. 또 이 업을 하는데 네. 제일 좋은 데 가지고 있어야죠. 정말 미국도 싼 데는 정말 싸고 그럼요. 오르는 데는 정말 오르고 아닌 데는 아니구나라는 거를 또 느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잘 골라야 된다. 그쵸. 예. 옥석 가리기가 중요합니다.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좀 더 딥한 얘기를 2부에서 다뤄볼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